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머니W 선솜입니다. 예고된 악재는 악재가 아니라는 말이 있죠. 미국이 예고대로 중국산 수입품에 관세율을 올렸습니다. 하지만 오히려 지수는 반등에 성공합니다. 오늘 코스피 시장 닷새 만에 상승세로 마감을 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국내와 해외 양시장 모두에 귀 기울이고 있어야 성공적인 투자 전략을 짜실 수 있겠죠. 자, 그럼 이런 상황 속에서 내 계좌는 어떻게 지켜야 할까요? 여러분 갖고 계신 종목 고민 지금부터 문자 보내주시면 됩니다. 문자 번호 013-6686-8288인데요. 종목명, 매수가, 비중까지 기록해서 보내주시면 저희가 잠시 후에 방송을 통해서 상담 진행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한번 힘차게 출발해 볼까요? 머니W 시작합니다. 네, 오늘 저녁을 알찬 정보로 책임져 주실 분이죠. 유비 양우석 전문가 자리에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전문가님. 이번 주 증시 같은 경우는요. 미중 무역 협상의 변수가 참 지수에 큰 변동성을 준 것 같은데 오늘 장은 어떻게 보셨나요? 그 문제가 사실은 너무 크죠. 전 세계 증시를 호령하고 있는 형국입니다. 우리 증시도 예외가 아니고요. 오히려 그 어떤 증시보다도 더 큰 영향을 받는 듯합니다. 뭐 장중에 지수가 크게 흔들리는 모습에서 그런 점을 찾아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도 끝에 가서 지수 낙폭을 조금 줄이면서 안정되는 그런 모습은 현재 무역협상 당사국인 중국 증시, 상하이 증시가 오늘 3%나 급등을 했어요. 그런 면에서 무역협상의 그 결과가 긍정적일 수도 있다라고는 어느 정도 기대를 좀 해볼 수는 있지만 전체적으로는 여전히 불확실한 상태라는 것이죠. 무엇보다 외국인들이 연이틀 대규모로 순매도했습니다. 어제는 2천억, 오늘은 3천억 넘게 순매도했다는 것도 그렇고요. 선물 쪽을 잠깐 볼까요? 선물 쪽을 보면 뭐 현재 지수 흐름을 보기보다는 베이시스를 보실 필요가 있는데 마이너스가 나왔습니다. 선물 코스피 200 지수보다 선물 지수가 더 낮다는 것이죠. 단기적으로 지수가 좀 위험할 때 나타나는 그런 현상입니다. 이런 상황일 때가 다소 좀 조심스러운 측면이 있거든요. 현재 상황에 만만치 않은 구석이 아직까지는 남아있음을 보여주는 그런 상황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미중 무역 협상으로 인한 불확실성이 지배한 오늘 장이었던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다음 주 월요일 장은 우리가 어떻게 대비를 해봐야 할까요? 상황이 참 어렵습니다. 일단 크게 볼 필요가 있다는 건데요. 네. 지금 현재 우리가 전 세계 증시가 당면하고 있는 그 위험이 어떤 종류의 위험이냐 하는 것을 먼저 파악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보통은 체계적 위험이다, 비체계적 위험이다 이렇게들 얘기를 하는데요. 그냥 시장 위험이냐, 개별 위험이냐 이렇게 보시는 게 더 이해하기가 좋습니다. 일단 시장 위험이긴 합니다. 통제하기가 어렵죠. 분산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시장 위험이 가장 큰 건데요. 하지만 현재 그렇다고 해서 심각한 상태, 블랙스완이라고 하죠. 예기치 못한 위험, 이런 정도의 위험은 아니다 하는 거죠. 다 알려져 있는 그런 위험이고요. 또 한 가지 테일 리스크라고 합니다. 발생할 확률은 적으나 한번 발생하면 걷잡을 수 없을 정도로 그 파장이 큰 위험을 테일 리스크라고 하는데요. 네. 그 정도까지도 아니죠. 이것은 미국 당국, 특히 트럼프 대통령의 정책 선택에 따라서 충분히 조절 가능하고 예측 가능한 그러한 위험입니다. 위험의 크기가 작지는 않지만 심각한 상태로 가지는 않는다는 건데 다만 트럼프라고 하는 인물이 다소 대통령이긴 하지만 정치적 술수가 강한 사람입니다. 따라서 이 사람의 목적은 차기 대선에서 승리하는 거거든요. 증시나 경제로 봤을 때 금년에 반짝하는 것보다 차라리 금년에 약간 조정을 받더라도 내년에 더 활기찬 장세나 경제가 되는 게 훨씬 유리하거든요. 약간 비약일 수 있겠습니다만 그러한 목적에 다소 들어가 있을 수도 있다는 생각을 좀 갖게 되고요. 또 한 가지 우리 투자자 입장에서 봤을 때 현재 상황은 세 가지 시나리오로 나눠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최악의 경우 결렬됐을 때, 두 번째 경우 연기되거나 또는 조건부로 타결이 됐을 때, 세 번째 완전히 타결됐을 때,
세 번째가 됐을 때 가장 좋겠습니다만 전반적인 상황으로 봤을 때 두 번째 시나리오 연기되거나 조건이 붙거나 하는 그러한 식의 상황이 될 소지가 높다는 건데 그 정도만 돼도 어느 정도의 반등을 기대해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시나리오별 접근이 필요하다고 해주셨고요. 다음 주도 머니더블유와 함께 필요한 정보들 모두 습득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유비 양우석 전문가님의 알짜배기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네, 5G 시대가 본격 돌입했습니다. 관련 종목과 함께 투자 전략까지 세워보겠습니다. 네, 5G 관련주들은 이미 주식시장에서 대세로 잡았는데 오이솔루션과 같은 몇몇 종목들은 이미 급등을 하기도 했고요. 전체적으로도 많이 오른 것 같습니다. 아직도 상승세가 열려 있다고 보시나요, 전문가님? 그런 것 같아요. 지금 잠깐 차트를 볼까요? 오이솔루션이 주가가 금년 연초만 하더라도 10,000원 정도 있었던 건데요. 지금 현재 34,000원, 거의 3배 이상 올라왔습니다. 오이솔루션만 그런 게 아니고요. KMW는 또 최근 들어서 급등을 하고 있죠. 이것도 금년 2월 달까지만 하더라도 12,000원대 뭐 그 정도 있었던 주가가 2배, 약 2개월 정도 사이에 2배 정도 수준으로 급등을 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여타 다른 현재 통신 관련주들도 그 흐름에 동참하는 모습이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치상으로 봤을 때는 그들의 주가 수준이 높아서 다소 부담이 되긴 하지만 전반적인 상황으로 봤을 때 충분히 더 갈 수 있는, 상승할 수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 이유를 잠깐 제가 설명을 드릴까 합니다. 일단 5G라고 하는 것. 이것은 지금 현재 시대를 4차 산업혁명이라고 하죠. 네. 4IR, 4차 산업혁명인데요. 4차 산업혁명이 완성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기술적 기반은 5G입니다. 마치 고속도로 놓는 거나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이것을 통해서 실시간 콘텐츠 또는 현재 자율주행, AI 또는 VR, AR 같은 것들, 또 모빌리티 이런 것들, 스마트 팩토리, 스마트 홈 이런 것들이 모두 구현이 가능하다는 것이죠. 이런 측면 가장 중요한 기술 인프라가 바로 5G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건 쉽게 끝날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죠. 더군다나 이쪽 시장에서 가장 먼저 전 세계 시장을 호령하는 주인공들이 있죠. 한국과 미국과 중국에다가 일본까지 나서고 있습니다. 해서 이쪽 분야 4대 강국이 서로 5G를 조기 도입하고자 치열하게 경쟁을 하고 있는, 시장을 선점하거나 표준 기술을 장악하거나 하는 경쟁을 아주 치열하게 하고 있다는 것도 그렇고요. 또 그에 맞춰서 국내 정책 기관도 그렇고요. 또 해당 통신 3사도 아주 적극적으로 대규모로 투자한다라고 그 계획을 발표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특기할 만한 것은 지난번에 한번 제가 소개를 해드린 바 있습니다. 국민연금이 코스닥에 상당히 인색하죠. 네. 기술주나 바이오주에는 더 인색을 합니다. 전체 288개, 지분 5% 이상 갖고 있는 종목 수가 288개인데요. 코스닥 종목 수는 34개 정도밖에 되질 않습니다. 그런데 금년 1분기에 지분 5% 이상 신규 편입한 종목이 10개고요. 그중에 코스닥 종목은 4개입니다. 총 1,300개 중에 4개밖에 편입 안 했어요. 그런데 그중에 2개가 바로 현재 그 5G와 관련된 종목이라는 거 기억나십니까? 네. 한 가지는 유비코스고 네. 또 한 가지는 RFHIC였습니다. 또 소개를 해주셨었죠. 그들 종목이 최근 시세가 또 분출되고 있다는 건데 그렇게 그쪽 시장에 인색했던 국민연금이 매수를 하기 시작을 했어요. 상당히 의미 있는 한지 반전이라고 생각이 되는 장면이 되겠습니다. 네, 4차 산업혁명의 고속도로를 놓아줄 5G. 아직도 오를 가능성 충분히 있다고 봐도 좋을 것 같은데 5G가요, 새로운 기술인 만큼 아직은 조금 용어가 생소하신 분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기본적인 용어부터 설명을 하고 들어가면 좋을 것 같은데요. 그러게요. 5G라고 이게 이제 숫자 아랍의 숫자 5를 쓰고 G를 쓰니까 어떤 분들은 또 그걸 5기가로 읽는 분이 있을 정도로 이 분야는 이쪽에 관심을 두시고 계시는 분들이 아니면 네. 상당히 생소합니다. 더군다나 여기에서 주로 이제
기업 설명할 때 보면 아주 생소한 용어들이 나오고요. 그 용어들이 상당히 어려워요. 그래도 기본적으로 많이 쓰이는 그런 용어들은 투자를 하시는 분들이 좀 익혀두실 필요가 있겠다 싶어서 저도 이쪽과 관련돼서는 상당히 공부를 해야 됩니다만은 제가 알고 있는 범위 내에서 설명을 좀 드릴까 합니다. 일단 RF라는 말은 많이 씁니다. 라디오 프리퀀시. 라디오는 그냥 라디오 듣는 라디오 그런 개념 비슷합니다. 무선이라는 뜻입니다. 무선 주파수, 프리퀀시는 주파수. 예, 그런 뜻이고요. 그와 관련된 장비 부품주들이 쭉 있습니다만은 가장 대표적인 부품주는 기가레인입니다. 근데 실적이 아직까지는 뒷받침이 안 됩니다. 참고하실 필요 있겠고요. 그 다음에 가장 보편적으로 많이 인용되는 현재 분야는 중계기 분야입니다. 기지국에서 가장 중요한 장비입니다. 이 중계기는 신호를 증폭시키거나 재전송을 하거나 하는 기능을 갖고 있는 장치입니다. 여기에 속해 있는 종목들은 상당히 많습니다. 기산텔레콤도 있고요. FR텍 같은 종목도 있고요. 스카이문스 테크놀로지라고 있어요. 옛날 성화정보통신입니다. 아주 유명했던 종목입니다. 통신 테마만 물면 시장을 선도했던 테마를 선도했던 주인공들이 성화정보통 지금은 스카이문스 테크놀로지고요. 기산텔레콤 같은 종목들이 이쪽 분야에 포진하고 있는데 문제는 경쟁이 너무 심해서 수익률이 별로 안 좋습니다. 이쪽 분야는 참고하실 필요가 있고요. 그다음에 RRH라고 있습니다. 리모트 라디오 헤드라고 하는 건데요. 무선이 들어갔어요, 라디오. 그리고 리모트, 원격, 무선으로 원격해서 무엇을 조절하는 장치 정도로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여기에 최근 시세, 뜨거운 감자를 하나, 스타 종목 하나 배출이 됐죠. 네. 바로 KMW입니다. KMW가 관계된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대표적인 종목의 수익성으로만 따진다면 서진 시스템이 좋아요. 서진 시스템, 수익성이 가장 좋습니다. 그런데 주가 탄력으로 보면 KMW가 가장 좋고요. 그 외에 라이트론이라고 하는 지금 현재 거래 정지되어 있는 다소 부실해진 그런 기업도 여기에 속하고요. 또 그 외에 FTTH라고 있습니다. Fiber to the Home이라고 하는 건데 파이버는 섬유라는 뜻입니다. 광섬유. To the home, 집에까지, 가정에까지 광섬유가 깔려 있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가정용 광전송망 정도로 이해를 하시면 된다는 건데 이쪽도 많은 기업들이 진출했다는 건데요. 에이스테크 같은 종목들이 이쪽에 진출을 하고 있고 많은 업체들이 이쪽에 역시 사업을 영위하고 있습니다만 역시 이 분야도 현재 일반적인 장비인 것 같이 보입니다. 수익성이 크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참고하실 필요가 있겠고요. 그다음에 라우터라는 게 있습니다. 기기를 각종 장비의 기기를 서로 연결시키는 그런 기능을 갖고 있는 분야고요. 다산 네트워크 여기에 해당이 되고요. 특기할 만한 것은 현재 광 트랜시버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냥 빛의 신호를 전기 신호로 바꿔주는 역할을 하는 분야죠. 여기에 투자 종목이 하나 배출이 됐죠. 바로 오이솔루션입니다.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10,000원에서 34,000원까지. 그렇고요. 또 한 가지 종목은 분야는 이더넷 스위치. 라고 하는 이더넷 스위치는 아시죠? 스위치 이더넷이라는 낱말 앞에 붙어 있어요. 이더넷이라는 낱말은 붙여서 이더넷 스위치라고 하니까 다소 생소한데요.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데이터를 조절하고 통제하는 스위치다. 근데 이쪽은 상당히 기술력이 필요로 하는 것 같습니다. 하는 데가 그렇게 많지 않고요. 네, 그와 관련돼서 통신 관련주 중에 가장 비싼 종목이 있습니다. 바로 유비코스라는 종목인데요. 아까 얘기했던 국민연금이 매수한 그 종목입니다. 이더넷 스위치 관련돼서 유비코스라는 종목에 해당된다는 것이고요. 그 외에 WDM, MSPP, PTN이라고 하는 용어가 등장을 합니다. 광전송 기술과 관련된 그런 장비나 기술, 시스템을 영위하는 업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쪽도 상당히 유망합니다. 코웨이버나 하여튼 우리기넷 같은 종목들이 이 분야에 포진하고 있다는 것을 참조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그렇군요. 5G와 관련된 용어들을 정리해 주셨고요. 그런데 5G에도 여러 분야가 있다고 들었는데 분야에 대해서도 설명 부탁드립니다. 분야를 잘 나눠서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일단 통신 3사가 있고요. 다들 아실 거고요. 그리고 보편적으로 우리가 자주 만나는 분야는 기지국 장비 쪽입니다. 여기에는 이제 아까 얘기했던 중계기, RRH, FTTH 다 해당이 됩니다. 기지국 장비에 많은 종목들이 있죠. 상호 자체 기지국이라는 상호가 들어가 있는 종목도 있습니다. 전파기지국. 가장 인기 있는 종목 중에 하나죠. KMW, 에이스테크 같은 또 웨이브 일렉트론
또 서진 시스템 이런 종목, 기산텔레콤 이런 종목들이 기지국 장비 업체들입니다. 약간 문제가 있는 것은 통신 3사가 투자를 하느냐 마느냐라고 하는 투자 환경에 상당히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그리고 종목별로 펀더멘탈 편차가 상당히 극심합니다. 종목에 대한 선별이 아주 필요한 그런 영역이 되겠고요. 그 외에 이제 광전성 분야가 있습니다. 이쪽은 한 10개 정도 되는 종목이 포진해 있습니다. 우리네 코이버, 오이솔루션 여기 해당이 되고 또 인기 중에 하나죠. 대한광통신이 케이블 쪽입니다. 이쪽에 들어가 있고요. 특수 장비 쪽이 있습니다. 한번 소개를 해드렸던 종목이 있죠. RFHIC. 예. 특수한 트랜지스터 만드는 업체고요. 세트릭아이. 이것은 현재 항공 우주 쪽입니다. 인공 위성과 관련된 기술을 갖고 있는 업체들이고요. 이너와이어는 계측 장비입니다. 이런 특수한 장비 쪽을 영위하는 업체들이 있고요. 그 외에 솔루션 쪽도 있어요. 이쪽도 유망합니다. 종목별로 상당한 편차가 있는데 엔텔스, 에스넷, 텔코베어 같은 종목들이 있고요. 그 외에 컨택센터, 이거는 콜센터입니다. 콜센터와 관련된 종목들도 한 10개 가까운 종목들이 코스닥에 상장돼 있습니다. 효성 ITX, 브리지텍 같은 종목들이 이에 해당되는 아직까지는 수익성이 충분히 뒷받침되지는 않는 그런 상태입니다. 네, 지금까지 5G와 관련된 분야들을 또 짚어봤고요. 주요 특징주도 짚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특징주도 설명 부탁드려요. 네, 이 부분이 시청자 여러분들도 투자자 여러분들도 관심을 갖고 맞습니다. 봐야 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재미있어요. 지금 사실 우리 시장에서 단기 투기성 재료를 통해서 시세가 급등하는 종목을 제외한 일반적인 정규 테마주 중 가장 뜨거운 종목은 5G 중에서 이들 종목에서 나타나죠. KMW 같은 이런 종목, KMW나 또는 오이솔루션 같은 종목에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일단 KMW부터 보도록 할까요? 주가가 아까 얘기했듯이 10,000원에서 25,000원까지 수직 상승을 했어요. 최근에 시장이 상당히 불안했음에도 불구하고 주가만 잠시 흔들렸을 뿐 전체적으로는 상승 추세가 강하게 유지되고 있습니다. 이 정도면 급등이죠. 그런데요.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이 업체는 RRH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리모트 라디오 헤드라고 하는 원격 조정 장치 및 현재 필터도 만들고 안테나도 좀 하는 것 같아요. 이쪽 부분에서 선두권인 것, 경쟁력이 상위 업체라는 것이 인정됩니다. 그러나 적자가 계속 지속되고 여전히 계속 적자입니다. 그리고 PBR도 높아요. 주당 순자산 가치 대비 현재 주가 5배가 됩니다. 실적이 뒷받침이 되지 않고 PBR도 높은데 주가는 많이 올라갔다. 앞에 있는 부분에서 RRH나 이쪽에 기지국 장비 쪽에 경쟁력이 있긴 하지만 독보적이지는 않아요. 주가는 많이 올라갔거든요. 그 점을 구분해서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펀더멘털로 봤을 때 현재 주가는 설명이 잘 안 되는 편이라는 것이죠. 그 점은 주의해야 되는데 다만 인기 있는 종목이고 또 시세가 좀 자연스럽지는 않습니다. 약간의 인위적인 힘이 좀 가세된 듯한 느낌마저 드는 그런 종목이고요. 다음은 오이솔루션을 잠깐 볼까요? 오이솔루션도 이거는 약간 다른 모양새로 조금 더 완만하게 상승하고 있지만 추세적으로 봤을 때 급등 추세고요. 기존 누적 상승률로 봤을 때 최상입니다. 3배 반이나 주가가 이제 올라왔단 말이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것은 광트랜시버 업체입니다. 광트랜시버는 얼핏 보면 굉장한 것 같죠. 현재 빛의 신호를 전기 신호로 또는 그 반대로 바꿔주는 역할을 하는 장비인데요. 이 업체가 이 분야에서 국내 1위인 것만큼은 틀림이 없습니다. 가장 강력한 경쟁력을 갖추고 있는 것만큼 틀림없고 전방 산업이 워낙 좋죠. 5G라고 하는. 그렇긴 하지만 이쪽에 종사하는 업체가 만만치 않게 있습니다. 거의 20개 가까이 있거든요. 경쟁이 좀 붙어있는 상태입니다. 실제로 수익률이 아주 좋은 상태도 또한 아니죠. 따라서 오이솔루션이 이렇게 승승장구할 만한 충분한 상태인지 여부는 좀 불투명한 측면이 있다는 거죠. 시장의 선도주인 것은 맞지만 지금 현재 주가를 설명할 만큼 충분한 배경이 기본적으로 깔려 있는지 여부는 좀 의심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자연스러운 시세 같지는 않다 하는 결론이고요. 단기로는 매매가 가능합니다. 다음은 유비코스라는 종목인데요. 여기 아까 말씀드린 주가 시세 차트를 보면 추세가 아직 만들어진 상태가 아니면
알 수가 있습니다. 주가는 37,000원. 이게 통신 장비 업체 주가 중에서는 가장 비싼 주가입니다. 국민연금이 금년에 1분기 때 현재 지분 5% 신규 편입 종목으로 들어간 그런 종목이고요. 이 업체는 이더넷 스위치와 관련돼서 특화된 업체입니다. 거기다가 FTTH 장비가 아니고 솔루션 쪽입니다. 그쪽에 상당한 경쟁력이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되고요.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영업이익률입니다. 영업이익률이 다른 업체들은 10% 안쪽인데요. 18%, 거의 20%나 됩니다. 상당한 경쟁력을 갖추고 있다는 거고요. PBR이 약 2배, PER이 한 13배, 그렇게 고평가되어 있지 않죠. 다소 느린 감이 있습니다. 기관 외국인들, 펀드들이 선호한 종목들은 느리죠. 그렇지만 상당히 안정적이고 추세적으로 누적 수익률 상당히 좋습니다. 한번 노려볼 만한 대상이라고 판단이 되고요. 네. 다음은 제가 추천하기도 했던 RFHIC라고 하는 종목인데요. 장중에 저점에서 잡았으면 아주 좋은 수익률을 낼 수 있었던, 자신 있게 들어갈 필요가 있다라고 제가 말씀드렸던 바로 그 주인공이 되겠습니다. RFHIC는 현재 질화갈륨이라고 하는 소재를 통해서 트랜지스터를 만든 매우 특수한 장비 내지 부품 업체입니다. 이게 기존 트랜지스터를 완전히 대체를 하고 있는 상태이거든요. 이 분야는 국내에서 독보적입니다. 딴 데서는 거의 못하는 세계적인 기업이거든요. 이 분야에 대해서는 상당히 독보성을 갖고 있다는 것이죠. 그 외에 방산용 전력 증폭기도 하고 이쪽도 상당히 수익성이 좋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PER이 25배나 되고요. PBR도 꽤나 높아요. 3.5배. 그런데도 불구하고 국민연금이 매수를 했습니다. 네. 독보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발전성이 있고요. 전방산업 5G와 관련된 전방 업황이 상당히 유망합니다. 그래서 현재 지금 지표는 높지만 충분히 매력적이라고 판단을 해서 선택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것 등으로 봤을 때 이 종목은 4만 원대 이상, 거의 5만 원 근처로까지 올라갈 소지가 좀 높다라고 일단 기대를 해볼 수가 있겠고요. 마지막으로 우리넷이라는 종목을 잠깐 보도록 하죠. 특기할 만한 건 이것은 광전송 장비와 관련된 종목인데요. 광전송과 관련된 일반적인 장비를 모두 아우르고 있는 아까 얘기했던 WDM, PTN, 기타 다 망라하는 장비를 취급하고 있는데요. 특기할 만하다 했던 것은 삼성전자 출신들이 나와서 만든 회사입니다. 네, 삼성전자와 연결고리가 형성되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뭐 PB 수익성은 약간 떨어지는데요. 그렇지만 향후 좋아질 소지가 상당히 높고 PBR이 아직 1배가 안 됩니다. 이런 종목들도 한번 노려볼 대상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소개해 주셨던 RFHIC 같은 경우는요. 오늘 장중 고점 기준으로 봤을 때 7%가 넘는 수익이 있었네요. 요즘 시장이 참 어려운 가운데서도 유비 전문가님이 추천하셨던 RFHIC 종목 헐헐 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또 많은 종목들 이미 많이 좀 오른 상황인데 이럴 때일수록 신중한 투자가 필요하지 않을까 싶은데 주의할 사항도 좀 간략하게 짚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게 전부 답니다. 주의하셔야 된다는 거죠. 지금 일단 아까 얘기했던 그 KMW나 또는 현재 그 오이솔루션 같은 경우에 그 가격에 펀더멘털이 그런데 들어가기가 쉽지 않죠. 단타는 가능하지만 그 단타가 결코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많이 오른 종목들에 대해서 상당한 주의가 필요하다는 결론이고요. 또 기본적으로 통신 쪽은 통신 3사, 우리나라 SK텔레콤, KT 이런 데죠. 이런 데서 투자를 얼마만큼 적극적으로 하느냐에 수익성이 펀더멘털 결정되는 상당히 의존적인 분야입니다. 그런 것을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거고요. 또 일부 분야, 특히 중계기, RRH, FTTH 등은 경쟁이 지금 극심해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수익성이 잘 안 나옵니다. 물론 영업 환경이 좋아지니까 좀 나아지긴 하겠지만 궁극적으로는 경쟁 심화의 우려가 있는 그런 상태. 일부 종목들은 퇴출 직접으로 몰리기까지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상당히 조심을 해야 되는 그런 분야. 장기 투자하는 데 있어서 그쪽 보전 상당히 조심해야 된다는 거고요. 마지막으로 단순하게 펀더멘탈이 충분하지 않은데 몇 가지 이유로 인기를 얻는 종목들이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게 이제 대한광통신이나 또는 전파기지국 같은 종목들이죠. 물론 그들 종목은 나쁜 종목은 아닙니다만은 상당히 인기 성향이 높아서 주가가 오르락내리락 변동성이 아주 심합니다. 그런 것과 아까 얘기한 RFHIC나 또는 현재 유비코스 이런 종목과 구분해서 보실 필요가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5G 관련주들이 계속해서 인기를 끌고 있지만 일부 종목에 한해서는 주의가 필요하다고 또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자, 지금부터는 여러분들의 종목 고민 해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013-3366-8288번으로 종목명, 매수가, 비중까지 기록해서 보내주시면 저희가 상담 진행해 드리고 있는데요. 첫 번째 종목 고민부터 그럼 선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을 통해서 문자 한번 골라볼까요? 네, 오늘 많은 분들 문자 주셨는데요. 삼성전기부터 해서요. 이분 꼭 골라드리고 싶어요. 끝번호 4315님이십니다. 머니투데이 애청자라고 하시는데 대원 종목 보내주셨어요. 매수가가 14,200원이고 비중이 30%입니다. 꼭 좀 분석해 주세요. 하트 해주셨는데 이분은 약간 좀 수익을 보고 계시네요. 어떻게 매도를 해보면 좋을 거고 중장기적으로도 전략 간단하게 세워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건설 쪽입니다. 주거용 건물 건설 쪽이라고 하고요. 지금 기업 내용은 일단 건설 쪽이니까 네. 사실 성장성이 뛰어나거나 지금 업황이 좋은 상태는 아닐 거란 말이죠. 수익성은 비교적 건설주 치고는 좋은 편입니다. 영업이익률이 상당히 거칠은 그런 업황에도 불구하고 약 8% 나오는 것은 굉장히 우수한 성적이고요. PER, PBR도 상당히 낮아서 이거 거의 가치주 성격을 갖고 있는 상태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걸 잠깐 차트를 보면서 설명을 드릴까 하겠습니다. 최근에 주가가 급등을 했습니다. 거래량이 그렇게 많지가 않죠. 6만 주 정도니까요. 이것은 단기로 대응하기는 상당히 좀 까다로운 종목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종목은 그래서 단기로 대응하기보다는 추세로 보고자 하고요. 앞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어려운 업황 속에서도 이 정도의 수익성 펀더멘털을 갖추고 있다면 지금 일각에서는 성장주도 성장주지만 가치주에 대한 재평가 분위기도 현재 만들어지고 있거든요. 이런 종목을 따로 추구하는 펀드들이 있습니다. 이런 개념으로 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2만 원 정도까지는 아까 그 실적 급등을 봤을 때 충분히 가능해 보인다는 건데요. 굳이 단기로 어떤 특정 시점에서 끊는다고 했을 때에는 이 상태, 거래가 붙은 상태에서 주가가 급등을 했으니까 여기서 한 번 더 올라가면 상당한 단기적 주가 부담을 안게 될 겁니다. 그런 경우는 매도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손절 기준가는 13,000원에서 눌림목이 만들어졌거든요. 이 정도를 매도 기준가로, 손절 매도 기준가 삼아서 단기로 굳이 판단하신다면 그런 정도로 참고로 하셔서 판단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대원 같은 경우에는요. 13,000원을 손절가로 한번 설정해 보시고요. 2만 원까지 한번 바라봐 보시는 건 어떨까요? 다음 문자 고민도 한번 선택을 해보도록 할게요. 네, 문자창 보니까요. 아마 한 분이 여러 문자를 또 보내주신 것 같아요. 끝번호 649님이신데 삼성전기 보내주셨습니다. 이분은요, 여러 번 문자를 보내주셔서 또 선택을 꼭 해봐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더 들었는데 10만 500원에 매수하셨고요. 비중이 50%입니다. 그런데 오늘 9만 9,300원에 삼성전기 마감했네요. 손실을 좀 보고 계십니다. 좀 도와주세요. 삼성전기는 조금은 좀 안타깝다고 할까요? 좀 아쉽다고 할까요? 뭔가 가능성은 있는데 아직은 빛을 발하지 못한 그런 상태. 잠재력은 무궁무진한 상태라고 판단되는 종목입니다. 다만 실적이 뒷받침이 안 되고 있죠. 기업 부분, 사업 부분은 세 가지로 나눠야 됩니다. MLCC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카메라 모듈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기판 부분이 있죠. 기판 부분은 계속 위축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MLCC 부분도 경기를 많이 탑니다. 최근 경기가 안 좋기 때문에 MLCC에 지금 수익성이 떨어지고 있다는 것이고, 다만 카메라 모듈 쪽은 상당히 유망하죠. 앞서 얘기했던 파트론 같은 그런 종목들이 이에 해당이 되고, 파트론이 사실 이 회사 출신들이 만든 회사입니다. 그래서 그것과 관련된 전망이 밝고요. 특히 카메라 모듈과 관련된 사업 부분이 최근 들어서 매출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거의 30%, 거의 40% 정도 될 겁니다. 그래서 현재 카메라 모듈과 관련된 업황 전망에 밝은 바, 비록 삼성전기가 최근 PLP라고 하는 기술을 사실 차세대 성장 동력 중에 하나로 삼았던 부분이거든요. 이것을 삼성전자에 팔았습니다. 7,800억에.
그런 부분이 다소 아쉽긴 하지만 그러나 카메라 모듈 부분에 대한 성장을 기대해 볼 수 있어서 이 종목은 거의 갖고 있어야 되는 종목이다 이렇게 판단이 되고 다만 추세 이탈을 할 경우 기술적 대응을 해야 된다는 건데 그랬을 때 매도 기준선은 앞전 물림목 상태 최저점이 9만 원입니다. 9만 원 정도에서 위험 관리를 단기로 한다면 할 필요가 있겠다 하는 그런 관점이고 만약 이 상태 탄력에 나와준다라고 했을 때는 전고점 수준까지는 당장은 어려울 겁니다. 12, 3만 원 정도를 보고 판단하시는 게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네, 9만 원 선에서 위험 관리 한번 해보시고요. 12만 원에서 13만 원까지는 바라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여기까지 여러분들의 종목 고민 해결해 드렸고요. 지금부터는 여러분들의 계좌에도 도움을 드릴 다음 투자 종목 추천을 해드릴 텐데요. 시장이 어려울수록 다음 투자 종목 고르는데 참 어려워지는 게 또 사실인 것 같은데 유비 양우석 전문가께서 준비한 오늘의 종목을 들어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이전에 들고 오셨던 종목도 아까도 소개해드렸듯이 좋은 흐름 이어가고 있어서 더 기대가 되는 것 같은데요. 오늘은 어떤 종목 들고 와주셨어요? 역시 코스닥에서 한 획을 긋고 있다라고 할 정도로 뜨겁게 달아오르는 네.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파트론이고요. 이 파트론은 얼마 전에 실적이 발표가 됐죠. 어닝 서프라이즈 수준입니다. 영업이익이 261억, 작년 동기 대비로 거의 2배 반 정도로 급증을 했다는 건데요. 영업이익만 그런 것이 아니라 매출도 크게 신장을 했습니다. 27%나. 규모가 있는 업체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갑작스럽게 매출이 신장했다는 것은 그만큼 영업 환경이 급개선됐다. 확 달라졌다는 것을 뜻하는 것이죠. 실제로도 카메라 모듈 쪽으로 전방 시장이 엄청나게 지금 변화되고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스마트폰에 장착되는 카메라 개수입니다. 그전엔 2개 정도, 듀얼 카메라 정도로 최대 2개 정도만 장착됐던 것이 지금 최소 2개, 많게는 5개 이상 장착되는 시대로 네. 바뀌고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갤럭시 S10 같은 그런 케이스죠. 그래서 그것과 관련된 영업 환경이 상당히 좋아지고 있다는 것이고요. 또 한 가지 지문 인식 기능도 갖고 있죠. 또 한 가지 봐야 될 것은 5G와 관련된 사업 부분도 있습니다. 유전체 필터가 있고요. 또 아이솔레이트, 절연체라고 생각하시면 된다고 말씀드렸었죠. 이 부분도 있단 말이에요. 이 부분도 상당히 빠르게 신장하고 성장하고 있는 그런 상태라는 점에서 투자 포인트를 잡을 수가 있다는 것이고요. 이런 상태라고 한다면 주가는 지금 14,000원대인데요. 거의 2만 원 근처까지는 충분히 올라갈 수 있겠다 판단이 되는데 일단 중간에 한번 끊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17,000원 내지 18,000원 정도를 목표가로 하고요. 매수가는 현재 가격 크게 나쁘지 않습니다. 조금 더 낮은 가격에 샀으면 더 좋겠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이 현재 가격에서 매수도 되고요. 선절 기준가, 단기로 했을 선절 기준가는 좀 밑에다 잡을 필요가 있더라고요. 워낙 현재 이 종목의 흐름이 좋습니다. 그래서 쉽게 팔아서는 좀 곤란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11,000원 정도로 잡고 판단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파트론 같은 경우에는요. 매수가, 목표가, 손절가 현재 화면 하단에 또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참고하셔서 투자 전략 세워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유비 양우석 전문가님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글로벌 시황센터입니다. 월스트리트가 위치한 뉴욕의 현지 시간 현재 오전 9시 34분 28초를 막 지나고 있습니다. 4분 전에 이번 주 마지막 거래일 미국장이 막 개장을 했습니다.
자, 사실 미국이요 예고했던 대로 10일 0시 1분을 기해서 중국산 수입품 2천억 달러 규모의 중국산 수입품에 관세를 25% 인상했습니다. 이 뉴스가 나오게 되면서 투자자들 덜컥 겁을 먹는 모습도 나타나는데요. 자, 또 속내를 살펴보면요. 중국에서 화물을 미국으로 보낼 때 통상적으로 3, 4주가 걸린다고 합니다. 따라서 3, 4주 후에 미국이 그 화물을 받을 때 추가적으로 관세를 징수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협상단 입장에서 보면 3, 4주가량의 협상 시간을 얻은 것이 아니냐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자, 또 오늘 추가적으로 협상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변동성 흘러갈지 아무도 예측이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계속해서 나오는 뉴스들 팔로우 해가시면서 오늘 미국장 대응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금요일장 출발 분위기 저와 함께 확인해 보시죠. 자, 뉴욕 3대 지수 오늘도 역시나 파란불 켜면서 출발하고 있는 모습이 보입니다. S&P 500 지수가 0.41%, 다우산업은 0.38%, 나스닥 100 지수는 0.42% 빠지면서 약세로 출발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장이 개장하기 전에 또 중요한 경제 지표도 발표가 됐습니다. 바로 4월 소비자 물가 지수인데요. 0.3% 전월 대비 상승은 했지만 월가의 예상치를 하회했습니다. 자, 그리고 근원 소비자 물가 지수라고 해서 에너지와 식품을 제외한 소비자 물가 지수는 0.1% 상승했지만 역시 월가 예상치는 하회한 수치였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요. 우버가 주당 45달러로 상장을 해서 날스 시장에서 거래를 시작을 했다라는 뉴스까지 전해드립니다. 하지만 시장의 눈은 미중 무역 협상에 좀 더 많이 강하게 꽂혀 있죠. 계속해서 추가적으로 나오는 뉴스들 팔로우해 가시면서 오늘 미국장 지혜롭고 현명하게 대응해 가시기 바랍니다. 자, 이어서 우리나라 증시와 외국인을 연결하는 MSCI 한국지수 살펴보시겠습니다. 네, 삼성전자가 21.92%로 가장 많이 차지가 되어 있습니다. 오늘도 60달러 선이 깨져 있습니다. 0.12% 더 빠지면서 57달러 48센트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자, 이어서 달러 인덱스 보시겠습니다. 주요 6개국 통화 대비 달러화 가치를 나타내는 달러 인덱스 0.14% 빠지면서 97달러 초반에서 거래되고 있고요. 달러원 환율은 0.02% 소폭 빠지면서 1178원 80전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오늘 제시된 투자 의견 변경 종목도 살펴보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로 살펴볼 종목은요. 코파홀딩스입니다. 파나마에 본사를 둔 코파항공 지주회사인데요. 어제 발표된 올해 1분기의 실적이 시장의 예상치를 크게 상회했습니다. 자, 이에 힘입어서 어제 무려 20% 가까이 상승한 흐름도 나타났습니다. 자, 임페리얼 캐피탈에서는 좋은 수익 전망 플러스 최근에 가치 평가도 적정 수준에서 잘 이뤄지고 있다라고 평가하면서 언더퍼폼에서 인라인으로 업그레이드했고요. 목표가도 101달러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네, 이어서 살펴보실 종목은 바로 포드모터 컴퍼니입니다. 저희 라이징스타에서도 다뤄드린 적 있는 종목이기도 하죠.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자, 뱅크 오브 아메리카에서요. 포드의 수익은 북미 시장에서 호혜적인 상품 구매력 그리고 구조조정 노력 덕분이다 라고 하면서요. 중립에서 매수로 투자 의견 상향했고요. 목표가도 13달러에서 14달러로 높여 책정했습니다. 투자 의견 변경 종목 살펴봤고요. 현재 뉴욕의 시계는 오전 9시 37분 가리키고 있습니다. 시황센터였습니다. 해외 증시 상황 살펴봤고요. 그 외 글로벌 주식에 대해 궁금하신 점들은 문자로 도움드리고 있습니다. 문자번호 샵 4989번이고요. 건당 100원의 이용료 부과됩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 라이징스타 관심주들 현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이화선 캐스터 나와주세요. 네, 라이징스타와 함께라면 해외 투자 절대로 어렵지 않습니다. 글로벌랩 연구원들이 제시한 반짝반짝 빛나는 종목들, 이 시각 어떠한 움직임 보이고 있을까요? 저와 함께 살펴보시죠. 자, 먼저 살펴볼 종목은요. 이현석 연구원이 제시한 암테크 시스템즈입니다. 암테크 시스템즈 어제 실적 발표 있었는데 호실적 발표됨에 따라서 현재 0.95% 오르면서 6달러 40센트에 거래되고 있는 모습 보여집니다. 자, 이어서 이가람 연구원 살펴보겠습니다.
자, 엑스포 현재 보합권에서 준비가 되고 있는데요. 4달러 70센트 지나고 있고요. 자, 그룹폰이 오늘 0.05% 오르면서 출발하고 있습니다. 자, 세네스테크도 0.02% 오르면서 출발하고 있는 좋은 흐름 이어가고 있습니다. 자, 이어서 크로마덱스는 4달러 74센트, 자, 쿰 같은 경우는 4달러 42센트입니다. 그리고 가장 최근에 편입된 종목이죠. 알리멜라 사이언스는 현재 94센트에서 매수가 지금 진입 고려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이성배 연구원이 제시한 고프로 한번 볼까요? 고프로도 역시 어제 장이 마감하고 실적 발표가 있었는데 나쁘지 않은 실적이 발표가 됨에 따라서 현재 무려 6달러 24센트까지 오른 모습 보여집니다. 현재 7달러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 모습 보이고요. 계속해서 우상향 그려가고 있는 차트의 모습도 확인이 됩니다. 오늘은 어떤 종목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볼까요? 반짝반짝 빛나는 라이징 스타 기대해 보겠습니다. 네, 라이징스타 관심주 지금 상황 살펴봤고요. 지금부터는 글로벌랩 이가람 연구원님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연구원님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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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요. 그동안 관심주로 또 제시해 주셨던 종목들에 대해서 리뷰를 준비해 주셨다고 합니다. 첫 번째 종목은 어떤 종목 들고 와주셨을까요? 네, 뭐 조금 전 시간에서도 나왔던 분야가 되겠는데요. 오늘 국내 시장에서 굉장히 네. 관심을 받았던 종목이죠. 5G 관련주가 되겠습니다. 뭐 미국에서 5G 관련주가 굉장히 많아요. 하지만은 대형주들은 크게 올라가지 않고 있고 중소형주에서 굉장히 좋은 흐름이 나타나고 있는데 그중에 하나로 굉장히 관심을 받고 있는 종목이 되겠습니다. 엑스포라는 종목이 되겠고요. 이 종목은 이제 이동통신 네트워크를 테스트를 하는 장비를 제조하는 회사가 되겠는데 테스트 시장에서 1위 기업을 달리고 있는 기업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미국에서 굉장히 관심을 받고 있다라고 소개를 드린 적이 있고요. 자, 그 다음 보시게 되면은 광섬유하고 무선 네트워크의 시장이 성장을 하면서 특히 5G 같은 경우에는 에러 특히 또 지연이 되면 안 되는 시장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모니터링이 굉장히 필수적이다라고 하면서 이쪽에 대한 테스트 장비가 굉장히 필요한데 그에 따라서 미국에서 가장 키플레이어로 뽑히는 종목이 이 엑스포다라고 제가 소개를 해드린 적이 있어요. 하지만 제가 우려했던 점이 이렇게 좋은 재료를 가지고 있는데 불구하고 최근에 미증시가 굉장히 안 좋았어요. 그렇죠? 굉장히 안 좋고 많은 하락세가 나타났는데 뭐 미중 무역 협상에 따른 리스크가 부각이 되고 이렇게 하면서 안 좋은 모습이 나왔는데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12%의 상승세가 현재 주가가 내려가지 않고 유지 중에 있다. 굉장히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봤을 때 앞으로 더 올라갈 수 있겠고요. 조금 아셨던 점이 앞전에 제가 목표가를 5달러까지 제시를 해드렸는데 앞전에 보시게 되면 4달러 97센트, 3센트 모자른 목표가까지도 올라갔었던 종목입니다. 그리고 어저께 같은 경우도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여줬고요. 오늘 역시나 좋은 모습을 이어가고 있다라고 봤을 때 뭐 목표가 5달러는 충분히 그냥 간편하게 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뭐 5달러까지 올라오게 되면 목표가까지 유지를 했었다가 이 부분에서는 수익 실현을 보는 전략을 제시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5G 관련주 엑스포 같은 경우에는 기존 목표가 5달러 유지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바로 이어서 다음 종목도 한번 볼까요? 네, 다음 종목은 제가 앵커님하고 굉장히 대화를 많이 나눴던 종목이 되겠는데요. 크로마덱스예요. 노화 예방에 관련되어 있는 건강기능식품 종목이었는데 말씀드린 것처럼 건강기능식품 전문 회사입니다. 뭐 근데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제가 계속 말씀드리면서 굉장히 많은 국가로 수출되고 있다. 특히 왓슨스를 통해서 홍콩과 대만에서 굉장히 많이 팔린 제품이고 네슬레 S사이언스를 통해서 그 외에 굉장히 많은 전 세계 국가적으로 수출되고 있고 또 거기다가 더불어서 캐나다까지도 진출했기 때문에 실적이 굉장히 잘 나오는 종목인데 이 네슬레 S사이언스가 작년 연말에 됐기 때문에 제휴가 연말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실적이 작년까지만 해도 포함이 되어 있지 않았는데 이제는 포함이 돼서 앞으로 올라갈 거다라는 포인트였습니다. 그리고 이 종목 역시 미증시가 빠지면서 이 종목도 빠지나 굉장히 우려를 좀 많이 했습니다. 하지만 차트를 보시게 되면요. 그 전에 이게 됐네요. 자, 이 종목은 저뿐만 아니라 미국에서도 굉장히 관심을 받고 있다는 게 증명이 됐어요. 이게 4월 25일 날 HC의 웨인레이터에서 올라온 내용인데 매수 의견을 내놓으면서 목표가를 7달러를 제시를 했습니다. 저는 목표가를 5달러밖에 제시를 안 했어요. 5달러가 높다라는 평가도 있었는데 절대 높지 않다라는 게 이 HC 웨인라이트를 통해서 증명이 됐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그에 따라서 차트를 보여드리게 되면
소개 이후로 눌림도 크게 오지 않고 굉장한 추세 상승 중에 있다라고 볼 수 있겠고 전일 종가 기준으로 봤을 때 19%, 최고가로 봤을 때는 20%가 넘었어요. 심지어 목표가가 5달러였는데 10센트 모자른 4달러 90센트까지 올라갔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도 역시나 목표가 5달러는 그냥 가볍게 올라갈 것이다 라고 보고 있는데 끝까지 끌고 가기보다 분할 매도로서의 전략이 좀 필요한 부분도 있으니 목표가 5달러까지 보유를 하신 뒤에 이 5달러에서는 수익 실현을 보는 전략을 제시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크로마덱스 같은 경우에도요. 기존 목표가 5달러 보유 전략 세워주셨습니다. 자, 다음 종목도 한번 보도록 할게요. 네, 다음 종목은 알리메라 사이언스인데요. 이 종목은 안약 전문 글로벌 제약회사예요. 근데 네. 제가 계속 당뇨병 말씀드리면서 이 당뇨병 합병증이 굉장히 위험하고 실명의 위험성이 높은 병이다라고 하면서 그에 따른 예방할 수 있는 치료제를 만드는 회사가 되겠는데 당뇨병성 안구 질환에 초점을 두고 있으면서 또 한 가지가 이것저것 이게 뭐 치료법에 대해서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이거 침시성 이제 치료제가 된다라고 해서 이쪽이 굉장히 뜨고 있는 치료제고 효과가 굉장히 좋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이거는 올해만 나왔었던 뭐 올해 해봐야 지금 뭐 이제 5월 달인데 얼마 안 됐어요. 따지고 보면 아직 뭐 반년도 채 안 지나갔는데 불구하고 뉴스가 굉장히 좀 호재거리가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보여지게 되면은 레바논, 쿠웨이트 같은 중동 시장에도 진출을 했고요. 유럽에서도 승인 절차 발표가 있었고 그 전에 프랑스에서 보험 의약품으로 지정을 받았기 때문에 이쪽으로 굉장히 호재가 나타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자, 그러면서 이 종목도 역시 제가 작년부터 굉장히 미고 있는 종목이 되겠는데 저뿐만 아니라 미국에서 역시 HC 웨인라이트에서도 5월 2일 날 얼마 안 됐어요. 5월 2일 날 매수 의견을 내놓으면서 목표가 3달러를 제시했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키포인트가 뭐냐면 지금 주가가 1달러가 안 돼요. 1달러가 안 돼요. 0달러 95센트밖에 안 되는데 네. 목표가가 3달러야. 그러면은 3배 이상 올라갈 수 있다라는 얘기가 되거든요. 적어도 3배 이상은 올라갈 수 있다라고 보는 게 이 종목은 이렇게 호재가 나오고 있어요. 그렇다는 거는 회사의 가치는 떨어지는 것과요, 올라가는 것과요? 당연히 더 좋아지겠죠. 그렇죠. 회사의 가치는 올라가고 있다라고 보여지는 수밖에 없거든요. 왜냐하면 앞으로 더 실적이 좋아질 거기 때문에. 네. 하지만 주가는 떨어지고 있어요. 이게 회사의 가치가 반영이 안 돼 있다는 거거든요. 저평가되어 있군요. 그렇죠. 이게 굉장히 좋은 가치 주면서 저평가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공격적으로 매수가 들어가도 된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네. 그래서 제 차트를 통해서 매매 전략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건 주봉 차트인데요. 보시는 것처럼 굉장히 바닥에서 기어다니고 있으면서 그냥 위아래 등락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도 굉장히 좋은 포인트가 있고 지금 당장 실시간으로 들어가도 된다라는 종목이 되겠기 때문에 0달러 95센트부터 아래로는 0달러 85센트까지 매수 존으로 형성해서 분할 매수 보시고요. 목표가는 저는 조금 보수적으로 1달러 50센트, 앞으로 대략 한 55% 정도 되겠는데 그 부분까지 목표가 제시해드리겠고 손절가는 0달러 70센트. 사실 이거는 좀 의미가 없다라고 볼 수는 있겠지만 그래도 손절은 만약에 본다라고 하게 되면 0달러 70센트에서는 손절을 하고 난 다음에 다시 보는 전략을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리메라 사이언스 같은 경우에는요, 목표가 1달러 50센트, 손절가 70센트 제시해 주셨습니다. 참고하셔서 투자 전략 세워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글로벌랩 이가람 연구원님의 종목 리뷰를 함께 해봤는데요. 지금도 해외 시장은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머니더블유와 함께하면 해외 시장 어렵지 않게 접근할 수 있으니까요. 앞으로도 채널 고정 부탁드립니다. 자, 그럼 저희는 다음 주에 찾아뵐 텐데요. 글로벌랩 이가람 연구원님 다음 주에도 더 기대해봐도 되겠죠? 아, 물론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머니더블유 오늘 준비된 시간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다음 주 월요일도 오늘과 같은 시간 더 좋은 강의와 상담 그리고 국내와 해외 관심주 들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